강원도의 한 작은 계곡. 맹금류의 나그네 새인 새홀리기. 계곡은 3년째 새홀리기를 불러들이고 있다. 유유히 헤엄을 치는 녀석은 학계에서도 그 생태가 밝혀지지 않은 세계적인 희귀종 꼬리칠의 도롱뇽이다. 꼬리칠의 도롱뇽의 터전이 된 이 작은 계곡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 백두대간의 구룡산과 선달산에서 발원한 물이 태백에서 흐르는 옥동천과 만나기 전까지의 계곡.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에 위치한 내리계곡은 입구에서 3km까지만 발길이 닿을 뿐 주변의 울창한 숲은 일반인의 발길이 거의 없는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4월 초 남쪽에서 한창 꽃 소식이 들려올 무렵이 돼서야 내리계곡에는 늦은 봄 기온이 감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 내리계곡에서 가장 떠들썩한 것은 물가의 삼개구리 산란지. 막 아래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먹이 경쟁이 한창이다.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개구리로 성장하는 것이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올챙이의 먹이 경쟁이 활발해질 중 물가의 돌무더기 주변에선 또 하나의 산란이 시작된다. 도롱뇽이다. 개구리와 도롱뇽같이 양서류가 많다는 것은 생태계의 하층과 상층을 연결하는 생태고리가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롱뇽은 바나나 모양의 투명한 주머니 안에 평균 80개의 알을 낳는다. 사조. 이들은 내리계곡의 또 하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3월에 태어난 청설모 새끼도 처음으로 둥지를 벗어나 세상 구경에 나섰다. 겨울잠에서 깬 능구렁이가 청설모 새끼를 봤다. 능구렁이의 출현에 놀란 것은 어미. 일순간 내리계곡에 긴장감이 감돈다. 약자인 청설모 어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포식자를 피하는 길뿐이다. 위태로운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어미는 새끼를 동그랗게 말아물고 재빨리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새끼는 중요한 첫 번째 생존 방법을 배웠다. 봄기운이 돌기 시작한 내리계곡 기슭은 금세 봄꽃들을 피워낸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있는 내리계곡의 자연림에도 차츰 푸른 기운이 퍼진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내리계곡의 밤. 내리계곡의 밤엔 무엇이 있을까? 이끼가 무성한 물가 바위 틈에서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 크고 돌출된 눈의 양손. 황갈색의 몸에 연속된 노란색의 전무늬를 가진 녀석은 바로 학계에서도 생태가 보고된 바 없는 세계적인 희귀종 꼬리칠의 도롱뇽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꼬리칠의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가 방송 카메라에 잡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롱뇽은 일반 도롱뇽, 네발가락 도롱뇽, 제주도 도롱뇽, 그리고 꼬리칠의 도롱뇽 4종류다. 꼬리칠의 도롱뇽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종 같은 경우는 호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호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피부 호흡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네들이 피부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도롱뇽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발견이 되지만 이 꼬리칠의 도롱뇽은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계곡, 그래서 우리 찬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숲으로 잘 덮여 있는 지역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허파가 없다는 것은 숲과 물, 산소 등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꼬리칠의 도롱뇽이 희귀종이 된 이유기도 하다. 지류 주변의 습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활동하는 꼬리칠의 도롱뇽의 크기는 18cm 내외로 몸통보다 더 긴 꼬리가 치렁치렁 꾸민 모습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눈과 눈꺼풀. 꼬리칠의 도롱뇽의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5개. 이 발가락 뼈에 있는 나이테로 나이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 대신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고 있는 내리계곡. 꼬리칠의 도롱뇽의 서식은 그만큼 내리계곡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내리계곡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불과 7년 전, 1997년 6월 휴식연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7년간 휴식을 취한 계곡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휴식연재가 실시되고 있는 상류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다. 상류 계곡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성하게 자라있는 이끼들. 이끼는 물가 바위에 서식하며 수중 생태와 산림 생태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다. 이끼는 오염되지 않은 숲과 맑은 계곡물의 상징이다. 그럼 내리계곡의 수중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5월) 초 상류의 물속에도 한창 새 생명을 탄생시킬 움직임이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녀석은 하천의 최상류 7수에만 서식하는 금강모치.
몸통에 붉은 띠를 두른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혼인색을 띤 수컷들이다. (1996년) 환경부가 특정 보호어종으로 지정한 열먹어도 발견됐다. 열이 많아 눈이 붉다는 이름의 열먹어 또한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냉수어종으로 내리 계곡의 오랜 식구다. 내리 계곡 최상류로 흘러드는 한 지류를 찾았다. 이곳 역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 계곡의 모습이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이곳의 한 지류에서 뜻밖의 생명이 발견됐다. 짙은 황갈색의 몸에 전무늬가 연하게 삼재 있는 10cm 크기의 양서류. 녀석은 바로 꼬리치레 도롱뇽의 어린 새끼다. 눈이 돌출된 어미에 비해 유생은 머리가 평평하고 주로 물속에서 생활한다. 유생의 발가락은 계곡의 물살을 견딜 수 있도록 발톱이 나 있고 피부 호흡과 함께 머리 양옆의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 물박 생활을 하는 어미가 되면 아가미는 사라지고 피부 호흡을 한다. 여보세요? 네, 우준 씨. 저기 한전 꼬리치레 도롱뇽의 유생 생활은 2년에서 5년으로 타종에 비해 무척 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생 기간 동안 꼬리치레 도롱뇽은 물고기와 같은 포식자가 없는 안정된 환경의 지류에서 생활한다. 수중 생활을 하는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의 먹이는 유충과 같은 수소 곤충류. 무엇보다 먹이가 되는 풍부한 수소곤충은 녀석들의 생존에 절대적이다. 얘들이 이제 그러면은 재생. 재생. 몸이 달라졌을 때 자기 몸에 유생이 발견된 지류에는 일급수 대표종인 플라나리아를 비롯해 날도래, 강도래 유충 등 다양한 수소곤충들이 살고 있다. 유생의 서식지엔 어김없이 수소곤충이 발견된다. 발가락을 잘 보시면 발톱이 있잖아요. 꼬리치레 도롱뇽은 상당히 좀 냉수성 그런 동물인데 행동이 상당히 민첩해 보이지만 노릇노릇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관찰을 하고 감지를 하고 먹이를 먹고자 행동을 취했을 때 성공률이 아주 떨어져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수렴지 사육대에 넣고 관찰을 해본 결과인데 타 동물들, 육식동물들이 먹이를 취할 때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비율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주 먹잇감이 산재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해가지고 그때그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 번 공격해가지고 한두 번 잡아먹는 그런 생태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먹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는 상당히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내리 계곡에 꼬리치레 도롱뇽의 먹이가 되는 곤충류가 유난히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숲에 있었다. (7년간)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했던 내리 계곡. 7년간의 휴식 동안 숲은 계절에 따라 스스로 순환돼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산림을 키워왔다.
등산로가 사라진 숲. 내리계곡 숲의 영양 공급원은 오랜 세월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부엽토다. 여기에서 보면 뭐 지금 움직이는 게 개미, 톡톡이, 지렁이, 또 뭐 저 쥐 며느리, 또 반날개 뭐 등등.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먹이 사슬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지금 좋은 상태인데 숲바닥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부엽층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사람 손길이 좀 닿지 않은 곳, 최근에 산불이 안 난 곳, 뭐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이래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쪽 숲이 좀 건강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오랜 시간 만들어진 부엽토는 곤충의 서식 공간이 됐고 곤충은 또 다른 생명을 부르고 있다. 조심스럽게 나무 줄기를 타고 오는 녀석은 줄장지뱀이다.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장지뱀은 최근 경작지 개간과 임도 건설 등 서식 환경의 파괴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파충류다. 줄장지뱀의 사촌인 아무르 장지뱀도 낙엽 쌓인 숲을 찾았다. 아무르 장지뱀의 눈에 거미 한 마리가 잡혔다. 오늘 아무르 장지뱀의 식사는 거미가 됐다. 산란기를 앞둔 아무르 장지뱀의 식욕은 어느 때보다 왕성하다. 산란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줄장지뱀은 메뚜기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내리계곡의 울창한 자연림은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림은 계곡 지류의 생태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울창한 산림이 뜨거운 여름 햇볕을 막아주면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지류는 또 하나의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류의 포식자는 꼬리치레 도롱뇽. 날렵한 몸매에 비해 녀석의 몸놀림은 둔한 편이다. 꼬리치레 도롱뇽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평균 52cm, 1년 동안 최대 28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꼬리치레 도롱뇽은 주로 시력에 의존하지만 색감이 떨어지는 시력은 움직이는 먹잇감에만 반응한다. 변이를 앞둔 자벌레 한 마리가 꼬리치레 도롱뇽의 눈에 띄었다. 둔한 몸놀림으로 꼬리치레 도롱뇽의 사냥 성공률은 2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꼬리치레 도롱뇽이 하루 동안 활동하는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한다. 서식지에 먹잇감이 많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독특한 생태로 인해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보면 꼬리치의 도롱뇽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다면은 물속에 있는 생태계 다양성이라든가 산림내 다양성이 먹이사슬이 그만큼 얽히고 붙이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꼬리치의 도롱뇽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컨대 여기에 있는 생태계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칠 년간의 휴식 연재로 수중 생태와 산림 생태가 모두 안정화됐다는 내리계곡. 그렇다면 내리계곡 생태계의 상층에는 어떤 생명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 초, 내리계곡을 다시 찾았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내리계곡은 생명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시기. 절벽엔 내리계곡의 오랜 터줏대감인 물까마귀가 지난해의 묵은 둥지 옆으로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었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 어미는 먹이 사냥에 정신이 없다. 물까마귀의 먹이는 수소곤충. 잠수를 해서 물속의 곤충을 잡는 것은 물까마귀의 장기다.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물까마귀는 둥지에 돌아갈 때도 날개보다 물기를 이용한다. 초여름 변태를 앞둔 유충들이 물까마귀 새끼들의 풍부한 먹이가 된다. 숲속 외진 나뭇가지 위에는 산솔새가 둥지를 틀었다. 갓 부화한 새끼는 보름 후면 날개짓을 하게 된다. 7년 전 사람들이 오가던 등산로는 어느덧 새들의 둥지터가 됐다. 휴식년 후 내리계곡에서 사람들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져 갔다. 매년 이맘때면 휴양객들로 번잡하던 물가. 올해는 새로운 손님의 흔적이 발견됐다. 바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발자국이다. 수달의 배설물은 단백질이 부족한 나비들에겐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 갑자기 숲속에서 포식자인 누룩뱀이 나타났다. 누룩뱀의 표적은 며칠 전 태어난 새끼 들쥐들. 누룩뱀은 재빨리 새끼 들쥐의 숨통을 조인다. 독 없는 뱀들의 습성이다. 누룩뱀은 새끼 들쥐를 천천히 머리에서부터 집어삼킨다. 한 마리가 희생되는 사이 다른 녀석들은 둥지에서 도망갈 시간을 얻었다. 들쥐를 먹은 누룩뱀이 무슨 일인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내리계곡 상공에 맹금류가 뜬 것이다. 생태계 최상층에 위치한 맹금류. 포식자인 누룩뱀도 맹금류 앞에선 약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이다.
누룩뱀을 쫓은 맹검류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새홀리기다. 국내에선 보기 드문 나그네 새인 새홀리기가 내리계곡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원래 새홀리기는 남의 둥지를 이용하는 특성을 지녔다. 알을 품는 것은 대부분 암컷의 몫이지만 때로 수컷이 암컷을 대신하기도 한다. 올해 새홀리기는 묵은 까치둥지에 4개의 알을 낳았다. 알 품기가 암컷의 몫이라면 먹이를 사냥하는 것은 온전히 수컷의 몫이다. 날쌔게 새를 홀려잡는다는 뜻의 이름만큼 새홀리기는 사냥의 명수. 수컷이 사냥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들리면 암컷은 둥지를 나와 수컷을 맞는다. 새홀리기의 먹이는 작은 새나 곤충 등. 한여름 짝짓기를 위해 모여든 왕잠자리도 요긴한 먹잇감이다. 수컷이 사냥한 먹잇감은 암컷의 차지가 된다. 알이 부화되기까지 한 달 동안 수컷은 암컷의 목까지 사냥을 해야 한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을 하는 내리계곡의 유. 그렇다면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직까지 자연 상태에서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처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 제작진은 산란 습성을 밝히기 위해 꼬리칠의 도롱뇽이 발견된 계곡 상류 지점을 샅샅이 살펴봤다. (4월에서 6월) 초가 산란기로 알려져 있는 꼬리칠의 도롱뇽. 그러나 산란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내리계곡 어디에 산란처를 숨겨둔 것일까?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은 백두대간의 반대편 기슭,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환선군.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환선군은 무엇보다 지하수로 형성된 물길이 잘 발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류에 서식하는 꼬리칠의 도롱뇽이 전혀 다른 환경의 동굴에서 산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놀랍게도 환선굴은 꼬리칠의 도롱뇽의 집단 산란처였다. 학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세계 최초의 발견인 것이다. 환선굴엔 암수 총 300여 마리의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란기. 먼저 산란 장소로 모여드는 녀석들은 수컷. 수컷들이 산란 장소에 모여든 후에야 알을 가진 암컷이 산란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 과연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산란기. 먼저 다가가는 쪽은 암컷이다. 암컷이 다가오자 수컷은 슬그머니 물러나다가 뒤에서 암컷의 생식기를 자극한다. 산란을 돕는 구의 행동이다. 수정은 누가 빨리 헤엄쳐 알을 차지하느냐에 달렸다. 체외 수정을 하는 수컷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수정이 시작됐다. 암컷이 한 쌍의 알주머니를 바위에 붙이는 순간 수십 마리의 꼬리칠의 도롱뇽 수컷들이 몰려와 수정 경쟁에 뛰어든다. 자신의 정자를 수정시키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은 무척 치열하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집단 산란을 한다는 것이 KBS 제작진에 의해 최초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 꼬리칠의 도롱뇽의 이런 야외 산란과 수컷에 의한 수정이 발견이 되는 게 세계 최초의 그런 발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꼬리칠의 도롱뇽도 알이 한 차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꼬리칠의 도롱뇽 알이 3차례가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된 것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애들이 어떤 번식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 많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수컷들이거든요. 이렇게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이 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암컷이 이제 자기가 산란할 때가 가까우면 수컷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알의 어떤 줄기를 벽에 붙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알은 이제 암컷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여러 마리 수컷들에 의해서 알을 서로 이제 수정시키기 위한 그런 경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컷이 산란한 한 쌍의 알 주머니 속에는 8개에서 최고 15개의 알이 있다. 수정은 전적으로 수컷의 역량에 달려있다. 꼬리칠의 도롱뇽 알의 크기는 평균 지름이 6mm, 도롱뇽 알 중 가장 큰 크기다. 수정은 수컷이 뒷발로 알을 감싸고 알에 정자를 뿌리는 원시적인 행태를 보인다. 치열한 수정 경쟁과 6mm의 거대한 알. 수정을 위한 꼬리칠의 도롱뇽 수컷에겐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산란기 수컷은 특이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킨다. 산란기, 암컷 꼬리칠의 도롱뇽의 뒷발은 5개의 발가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산란기 수컷의 뒷발은 측면 주름이 발달하며 갈퀴가 형성된다. 알을 보다 효과적으로 붙잡기 위해서다. 완벽한 수정을 위해서 정자가 배출되는 총 배설강은 정소가 비칠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 알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수컷 차지가 된다. 승자는 물갈퀴가 발달된 뒷발을 이용해 알을 붙잡고 수정을 한다. 세계 최초로 밝혀진 꼬리칠의 도롱뇽의 집단 산란. 하지만 아직까지 알의 부화 기간은 정확히 보고된 것이 없다. 그런데 꼬리칠의 도롱뇽은 왜 계곡의 지류를 버리고 동굴 속으로 산란처를 옮겨야 했을까? 우선 그 환생굴에서 우리가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 장소와 그다음에 알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 속이
꼬리치레 도롱뇽이 산란하기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굴 바깥쪽에 원래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던 장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계곡을 자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계곡이 훼손되니까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피신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은 하나의 그네들의 피신처라고 피난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리치레 도롱뇽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는 어느 정도일까? 직접 수족관을 이용한 실험을 해봤다. 일정 크기의 수족관에 꼬리치레 도롱뇽과 유생을 함께 넣었다. 서식 환경은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조성했지만 물은 순환되지 않도록 했다. 피부 호흡을 하는 꼬리치레 도롱뇽에게 수질은 호흡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24시간) 후 이상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가 없는 유생에 비해 꼬리치레 도롱뇽의 몸에선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줄어든 것. 수질 악화로 호흡이 곤란해지자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새 피부로 갈아입은 것이다. 이런 변화 후에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녀석의 다음 선택은 죽음이다. 꼬리치레 도롱뇽은 현재 세계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반도의 백두대간, 그리고 4대강 상류와 경남 천성산 등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사라져가는 꼬리치레 도롱뇽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내리계곡. (7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내리계곡은 자연님과 계곡의 지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변하리 왔다. 꼬리치레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의 수질 조건을 측정해봤다. 지금 수온은 한 16.45도 정도 나오고 용존 산소량은 포화 대비 한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온에 이 정도 용존 산소량이면 각종 수생 생물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류는 7수에만 사는 가재를 비롯해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기엔 최적의 환경이다. 건강한 내리계곡의 또 하나의 조건은 숲이다. 내리계곡의 울창한 숲은 한여름의 직사광선을 차단시켜 계곡의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새로운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 무더위가 시작된 7월의 숲. 새홀리기 어미는 더욱 분주해졌다.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어미의 알 품기가 끝나고 4개의 알 중 3마리의 새홀리기가 부화했다. 새끼가 깨어나면서 어미의 마음은 급해진다. 성장에 맞게 차질 없이 먹이를 공급하려면 더욱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왕성한 소화력을 보인다. 새끼가 부화한 후 가장 바빠진 것은 수컷이다.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동안 수컷은 내리계곡 곳곳을 누비며 작은 새나 곤충 따위를 잡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사냥터에 나갔던 수컷이 돌아오면 암컷은 그를 마중하러 나온다. 먹이 전달은 맥과에 속하는 새들의 특징이다. 오늘의 먹이는 비교적 큰 참새과의 새. 모처럼 새끼들은 포식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맹검류는 강한 새끼에게 먹이를 우선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둥지는 새끼들에게 강자가 되기 위한 훈련장이기도 하다. 어미는 적당한 먹이 배분으로 새끼들을 경쟁시키며 맹금류의 강인함을 익히게 한다. 숲의 안쪽에선 누룩뱀이 또 한 번의 성장을 준비한다. 1m로 자라난 누룩뱀은 단단하게 굳은 비늘을 벗으며 성장을 한다. 여름 무더위는 뱀에게도 참기 힘든 계절이다. 누룩뱀도 물가를 찾았다. (7월) 중순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다. 내리계곡의 무더위를 쫓아낸 폭우. 그러나 그것은 내리계곡의 생명들이 이겨내야 할 혹독한 자연 환경이기도 하다. 폭우 속에서도 물까마귀 어미는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먹이를 재촉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새끼를 굶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내리계곡. 꼬리칠의 도롱뇽은 이 폭우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계곡은 불어난 물로 급류를 이루었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하던 계곡도 안정된 모습을 잃었다. 물가 바위 위 꼬리칠의 도롱뇽 한 마리가 거센 물살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녀석은 물살이 닿지 않는 바위 밑으로 가려 하지만 폭우와 거센 물살에 자꾸만 미끄러진다. 행동거리가 짧은 꼬리칠의 도롱뇽에게 폭우는 생존을 위협하는 시련이다. 끝내 녀석은 불어난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거센 폭우가 지나고 다시 평온을 찾은 내리계곡.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아직 폭우의 흔적이 갇히지 않은 내리 계곡의 지류. 꼬리치레 도롱뇽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물살이 거센 상류. 지류에 있어야 할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이 물살을 버티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녀석 또한 지난밤의 폭우에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지류로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꼬리치레 도롱뇽의 유생. 녀석에게 있어서 햇빛이 비치는 일반 하천은 곧 죽음의 길과도 같다. 숲이 없는 하천은 한여름의 햇볕으로 수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볕이 비치기 전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은 자신이 떠내려왔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cm의) 녀석에게 불어난 물은 너무나 큰 장벽이다. 결국 녀석은 또다시 급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 그러나 녀석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급상승하는 수온만이 아니다.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이 나타나자 상류의 물고기들은 일제히 공격에 나선다. 자연의 법칙은 냉혹하다. 물고기에게 꼬리치레 도롱뇽의 유생은 침입자이거나 단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물고기의 공격과 높아진 수온으로 꼬리치레 도롱뇽 유생은 더 이상 지류로 올라갈 희망을 포기하고 만다. 살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쳐보는 유생. 녀석은 끝내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2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숲이 훼손되고 훼손됨으로써 이게 개울들이 이제 보면 이제 외부도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드러나게 된다는 말은 그 개울의 수온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산림이 훼손되는 정도에 따라서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지표 종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곡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간. 꼬리치레 도롱뇽 한 마리가 위태롭게 발걸음을 뗍니다. 꼬리치레 도롱뇽의 마지막 생존의 길을 막은 인간의 도로.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여름의 뜨거운 지열은 꼬리치레 도롱뇽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다. 산림이 훼손되고 계곡이 파괴됐을 때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지 꼬리치레 도롱뇽은 죽음으로 말해주고 있다. 휴식은 내리계곡을 성장시켰다. 산림은 원시림에 가깝게 제 모습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오가던 등산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지가 됐다. (7년) 동안의 휴식연재. 그것은 자연을 복원하고 생명이 깃드는 시간이었다. 이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은 내리계곡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부화 45일째. 제법 어미의 모양새를 갖춘 새홀리기 삼형제는 서서히 독립을 준비한다. 몸집은 커졌어도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 첫 날개짓을 앞둔 새끼들 앞에서 어미는 시범을 보이며 빨리 날아볼 것을 재촉한다. 드디어 막내가 첫 번째 비행을 시도했다. 불안하지만 녀석의 처녀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막내의 비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미. 이제 어미 몫은 끝났다. 새홀리기 삼형제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이들은 이제 자신을 길러낸 내리계곡을 바라보며 제 어미가 그랬듯 남쪽으로 향할 것이다. 내리계곡의 또 하나의 작은 산림인 이끼숲. 이끼숲은 개미, 지렁이, 그리고 꼬리치레 도롱뇽 등 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였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내리계곡의 생명은 순환되고 있다. 여름과 함께 끝난 꼬리치레 도롱뇽의 산란. 우리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녀석들은 아직도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채 부활을 준비 중이다. 산림 생태와 수중 생태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살 수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 막 성체가 된 어린 꼬리치레 도롱뇽은 이제 육지에서의 새 삶을 준비한다. 내년 8월 31일이면 내리계곡은 휴식년이 끝난다. 꼬리치레 도롱뇽은 불안한 마지막 1년의 휴식년을 남겨두고 있다. 녀석이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2004년 여름. 아직 내리계곡엔 세계적인 희귀종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고 있다.